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오전 5시 30분입니다. 오늘 새벽이죠. 밤에 참 미국 시장이 참 많은 변곡이 있었어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변곡이 있었었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90만원대, 지금 이제 80만원대를 보게 되면 아마 작은 반등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막 반등을 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십시오. 저는 권장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세력이라는 것들이 익절을 하고 있는, 눈이 뻔히 보이는 종목 속에서 그것이 이제 안정적인 조정을 거치고 다시 재상승을 하고 가치 투자를 인정받고 재상승을 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위아래를 흔들면서 전고점 한 번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살짝.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도박성이 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오늘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또 내려오다가 또 반등하고 있어요. 참 재밌다, 그죠? 네. 어쨌든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효과 부분에 대해서 반등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죠? 오늘 새벽 27일 새벽이니까 어제 인상하고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 정도 됐으니까 이제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가면 1300 정도 갈 겁니다. 그래서 이 환율을 갖고는 매매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환율은 어디가 부러져도 죄송합니다. 어디가 부러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미국이 부러질 거냐, 한국이 부러질 거냐, 뭐 그런 상황인데, 오늘 좀 재밌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에다가 이제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네. 엔화가 요번에 이제 금리 인상은 아니고요. 이번에 뭐 10년물 국채 금리를 0.5로 맞추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금리 인상의 효과를 좀 주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한국 시간으로 12시 정도에 뭐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돌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엔화를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1달러 정도에서는 한번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말씀드렸고, 이제는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쭉 올라갈 거냐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직 그렇게 가는 건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자국의 환율을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다, 이 정도 기획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정돼 있는 것들이 있죠. 리세션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고금리 상황에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차차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낮춰가야 됩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1%대, 2에서 1%대가 될 것이고, 미국도 뭐 지금 1%대가 잘 되면, 그러니까 중국의 노동력 그 산업을 뽑아먹으면서도 버티고 있는데도 1%대거든요. 어쨌든 뭐 2년 안에 2%의 경제 성장률을 밟으려고 하고 있으니 금리는 차츰차츰 2%대로 줄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장기 채권, 이번에 이제 말씀드리는 채권 8월달 됐잖아요. 8월달에서 미 장기 채권을 매입을 하시면 아마 3년 정도에서 2배 가까운 수익률을 적어도 50%에서 2배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채권은 딱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죠? 예외는 미국 본토에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게 유지가 될 겁니다. 미국 본토에. 그 정도로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미국 채권이 망할 가능성은. 그죠? 물론 흔들릴 수는 있겠지. 뭐 신뢰도 무너지고 막 계속 지금 좀 그렇잖아요. 나스닥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정말적인 내용적으로 보면 이번 부채함수 협상 부분도 너무 많은 부채를 찍어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고, 그죠? 네, 그래서 미국 장기 채권을 이제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환율이 좀 낮아졌을 때 사시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환율에서도 20% 정도의 변차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50% 수익이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 30%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를 통해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는 방법이 좀 저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제 주식들도 많이 올랐을 때도 일본은 엔화를 통해서 주식을 계속, 미국 주식을 끌어올린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제 그 엔캐리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일시적으로 청산이 되면서 나스닥이 좀 위아래를 흔들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숏 포지션을 잡아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이걸 살려주게 되면 15,800 정도? 이렇게 많이 가게 되면 이제 꿀렁꿀렁 하다가 이제 여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 타겟까지 두 번째 타겟까지로 볼게요. 그죠? 요 구간에서 이제 빠지면 손절해야 되고, 그죠? 빠지면 손절을 해야 되고, 올려주는 15,800 정도의 포지션에서 까지는 가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조정이 나왔어요. 새벽에 대응이 되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
그죠? 실제 이 하락 지분의 전체에 대해서는 78.6%, 618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786이긴 하지만 618 정도에서 5차 범위를 세팅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하방에 이제 조정 지지를 받고 있는데 추세선을 또 두들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깨졌어요. 요거는 제가 뭘 그은 거냐면,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을 그은 추세선, 요거는 깨졌습니다. 지금 살짝 이탈이 됐거든요. 이제는 빠지면 손절하셔야 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요 추세선 있죠. 자, 요 추세, 요거 보이십니까? 요게 지금 추세선 지지를 바닥 받은 상태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때 지금 모르고 있길래 이때 무슨 이슈가 나오려나 보고 있었던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다가 찌라시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고. 근데 여기서 또 반등이 어떤 지지선이니까, 수평적 매물대고 지지선이니까 어떤 이슈가 나오려나 보니, 마이크로소프트였나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맞나? 인텔인가? 아무튼 그 회사의 그 영업이 그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잘 나왔더라고. 그래서 반등이 좀 주더라고. 그래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다 보면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생겼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걔들은 그때쯤 나오게끔 되게끔, 앞에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그때쯤 그게 튀어나오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그런 부분, 이제 뭐 엔케리 청산을 관련되고 용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측면고를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걸 하는가 봐요. 그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엔화가 빠져있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일본에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트에 다 묻어나니까 뭐 차트 공부를 또 하시면서 거시 공부를 함께 하시면 좋겠고, 어찌됐건 지금 이 부분에서는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추세선에서 지금 약한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은, 이제는 약간의 흔들림과 뭐 그게 있다면 이제 일본에서 발표를 하겠죠.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아마 이제는 이 부분, 이제 14,000대가 되나요? 요 14,000대 중후반의 가격대가 포인트가 이제 오픈이 됐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기 전까지, 그러니까 요 15,800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또 한번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샘 시황이 7월 하순부터는 아마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왜냐면 아직 22평 안 깨졌거든요. 추세선이면서 22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탈되면 골치 아파져요. 그런데 요게 지금 봉우리가 지어지는 모습이 심상치 않거든요. 요 노란색은 533부에서 성봉의 봉우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얀색 533입니다. 죄송합니다. 533이고 지금 동원이 휘감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 다시 이렇게 빠질 것인가? 라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빨간색 부분이 이제 20, 12, 12가 되는데, 얘가 지금 깨지게 되면, 여기를 이제, 여기 지금 건드리면서 여기 중심 살짝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아마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여기 봉우리가 완성이 되게 되면, 여기가 오픈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또 반등을 주고 다시 빠질지, 아니면 여기 그때 이렇게 살려주고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여기서 또 박스권 형성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동안은. 그러니까 나스닥이 폭락은 하지 않을 거예요. 막 이것도 이 정도 되면 폭락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꿀렁꿀렁 하면서 이렇게 빠진다고 쳤을 때 여기서 또 박스권을 또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봉우리 이렇게 완성이 돼야 그 다음 빠지는 거라.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매수라는 접근에서 자꾸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그렇게 좀 각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톡캐스틱이 꺾이는 부분이고, 20, 12가 꺾이게 되면 이제 하락 다이버스가 완성이 된 부분이 거의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장대 음봉이 떨어졌는데, 요게 이제 상대 음봉으로 볼 거냐?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여기보다 이제 봉우리 좀 약하잖아요. 상승각이 좀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533이 살짝 들어주고 있긴 하지만, 533이 들어주고 있긴 하지만 16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12평이 꺾였고 52평이 들어주려고 했었으나, 이번에 이제 다시 돌아온 조정으로 얘가 이렇게 꺾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떨어져도, 여기가 22평 이제는 깨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지는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는 매도 포지션을 잡아보셔도 괜찮습니다만, 일단 손절은 잡아야겠죠. 그죠?
그럼 4시간 차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죠. 나스닥 같은 경우. 자, 그러면 나스닥 같은 4시간 차트 같은 경우도 고점을 좀 낮추고 지금 꺾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고점을 낮추고 꺾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4시간에서 120선이 깨지진 않았거든. 여기서 지지를 살짝 받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이렇게 좀 받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 다음 타겟은 A, B, C로 인해서 15,200에서 1,100.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실제로 선물 매매를 하는 계좌는 15,100포인트 정도 높이면 됩니다. 이 차트보다. 그죠? 그렇게 11,300 정도 색하시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가능성이 지금 생긴 상태다.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이게 나오고 나서 매수 포지션도 다시 이번에 이게 나오고 나서 이 수대가 잡히고 나면 몇 끝에서 매수 포지션을 노리는 게 차라리 맞고 이때 올라가는 건 16,200 정도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매수 포지션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요 정도의 반등이 요거는 이제 관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망을 하고 원목이 탁 떨어지면 여기서 숏 포지션을 노려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냥 빠지면 어쩔 수 없고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진짜 강심장을 가졌던 분들의 이제 특권이니까 그냥 빠지게 되면 뭐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비중이 많으시 선물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식 같으면 정찰 걸으라고 할 텐데 선물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황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아이고 마이크 껐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네. 엉망진창의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코스닥은 이제 꼬라박았습니다. 꼬라박았다는 표현이 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꼬라박았습니다. 얘는 이제 주범이 있죠.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는 끝도 없어요. 에코프로는 그러니까 지금의 나스닥이 그리고 지금의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포모에 빠져있는 시장이다. 그냥 미쳤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시경제와 주식 주가가 너무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한쪽이 끌려간단 말이야. 그런데 주식이 너무 많이 반대로 가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중간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건 리세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이버전스가 생겼다. 그러면은 언젠가 그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죠?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가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주식에서는 이제 에코프로죠. 그니까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었고 그것을 지금 이번에 조정을 보여줬다. 그죠? 보여줬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나스닥도 지금 요렇게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다시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빠져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위험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아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 산 사람이 아니고선 다 수익이 내고 있는 구간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어떤 뉴스에서요. 참 그 인간들이 어떻게 전문가가 되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거래량이 제일 많죠. 여기가 거래 제일 많잖아.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요 가격대 그리고 요 가격대 그러니까 120, 130만 원의 평당이 매우 많다는 이야기예요. 주변에서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뭐 다 수익 구간이다. 에라이씨. 여기도 거래량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 위에서의 거래량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태예요. 이 사람 다 물렸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참 그런 정도 거래량 분석도 못하면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명의 그런 게 얘기를 하던데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들고 있었던 분들 그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존중하셔야 됩니다.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기 거래량 나왔던 거 보시면 21년에 이제 10만 원이었는데요. 이 6만 원 이때를 다 버티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와 본전에서 좀 더 털려가신 분 좀 계시겠죠. 거래량 나와졌잖아요. 그치?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손절한 사람 여기 거래량 나와 있잖아요. 손절한 사람 꽤 많을 거거든. 그죠? 여기서부터 들고 있었던 분들 하표를 하물며 이 앞에서부터 들고 있었던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분들은 존경합니다. 이분들은 영원히 들고 가셔도 될 거예요. 이 회사를.
근데 이미 여기 70만원, 80만원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포모에 빠져가지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셨던 분들, 이때도 제가 비싸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50만원대, 52만원이라고 아마 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딱 거기서 반등했거든요. 그 정도에서 노려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 지금 아마 쫄릴 거야. 어쨌든 이 수급량 때문에, 요 수급량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빠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마 90만원 전후죠. 90만원 정도에서 한 80만원대, 그죠? 90만원 아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 반등이 조금 나올 겁니다. 그게 이렇게 가는 반등일지, 다시 이렇게 반등을 주고 빠졌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인처럼 죽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를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흔들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살려주는 그림 나오고 뭐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 번 더 고점을 뚫게 된다면 얘는 스캠이다. 그때는 얘는 과연 감히 스캠이다라고 좀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아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여기서 그래도 한 5, 6개월 정도는 한 7, 80만원 라인? 뭐 그래도 이거보다 높은 자리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높은 가격대잖아요. 여기서는 한 50만원 크게 이탈되지 않는 상황에서 8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해가지고 오랫동안 버텨주는 그림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0만원대 오게 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회사를 장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지금 열심히 재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개발을 하려고. 그 개발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 공장이 증설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현대차랑 비교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현대차 지금 하니까 뭐 모른다고 막 댓글 달던 사람한테 제가 또 뭐라 했었는데, 걔네들처럼 공장이 많이 생기고 에코프로 아무리 줘도 현대차 공장이 반의 반도 안 되잖아. 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이제 상승 여력으로 다시 걸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좀 포모에 빠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종종 이제 오선님 방송을 봅니다. 이제 실시간 뉴스 가장 새벽에 빠르기 때문에 켜놓고 딴짓도 하고 그러는데, 적어도 그분처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전부 제 말을 빌으면 개돼지입니다. 개돼지. 정말로. 그러니까 쇼충이든 쇼충이대로 개돼지고, 롱충이나 롱충이대로 개돼지더라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차트라는 건. 아시겠죠? 빅스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오일 80달러에서 조정을 좀 벗고 있는 그런 상태이 되겠습니다. 니콜라입니다. 여러분들 아쉬운 바람에, 우리 에코프로든, 그리고 여러분 테슬라든 제가 나스닥 증시를 해가지고 중간에 놓쳤던 부분도 있잖아요. 올해죠. 작년 말부터 올 초에 이제 나스닥은 싸다. 그래서 메타라든지, 메타는 지금 사라. 왜 지금 안 사냐. 그때 막 화를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메타를 제시해 드렸는데, 이때 사는 거다, 이때. 그랬던 분들이 이제 제가 이거 200 넘어갈 때 팔락을 해버렸거든. 이때 사는 거다. 테슬라도 이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이죠. 이때 제가 나스닥을 참 많이 사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죠. 이런 정보도 지금 얼마나 싸냐. 이때 사는 거다. 근데 지금 제가 이쯤에서 털어버려서, 여기서 파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짐을 들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여기서 이제 쇼 이야기도 했었잖아. 그 증치 이야기 하면서. 제가 4월 5월부터는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상승을 못 먹여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뒤지는 겁니다. 열심히 뒤지다 보면 이런 애들이 발굴이 돼요. 그죠? 이거 5월부터 5배. 이거 추천해드렸죠. 그러면 여러분의 장투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에코프로 부럽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을 한번 도전해보세요. 얘가 좋다, 얘가 오를 거다,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논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장투는요, 이럴 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결정을 하시고요. 그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1.5달러, 1.6달러 정도부터 모아가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든지, 이게 망해가지고 회사가 사라져버리면 그걸로 또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공부하시고, 이런 회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누구랑 파트너십을 맺었고, 어떤 차를 만들어서 운전을 하고 있구나. 충전 인프라 어떻게 갖춰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 찾아가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뭐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맞죠? 맞잖아요. 저희들 대신 타자 드리려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주시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지?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얘가 이제 자리를 잡고 요렇게 될 때, 요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니콜라 같은 경우는 빠르면 한 2년, 늦으면 한 5년 정도를 결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비트 금입니다. 금이랑 은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버, 골드. 이번에 골드에 같이 빠졌거든요. 이번에 좀 이게 좀 볼만한 게, 주식이랑 증시랑 지금 골드가 같이 빠졌다는 건, 이게 보통 리세션의 초입에서 등장하는 현상입니다. 금과 주식이 같이 빠지는. 원래 반대로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돈이 쪼그라들면서 이제 생기는 현상이에요. 쪼그라들다 경기가 안 좋아져 버려 와 하고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일본 돈으로 가지고 엔화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는 애들이 조금 갸우뚱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맞았죠,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아마 그렇게 되면 조정을 조금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29,000달러에서 작은 반등 한번 등장했습니다. 우리 알트코인들 한번 돌았죠, 작게. 이것도 뭐 실력 있으신 분들은 잡고 먹고 나가셨을 것이고, 요거는 이제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법칙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께 이거를 뭐 쉽사리 말씀드리기가 조금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뭐 저는 일단 28,500에서 28,000 상도 사이, 요 사이를 계속 좀 염두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그림이 좋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 다지는 그림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차트를 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그거는 앞에 이렇게 조정파가 다 여러 번 나오고 나서 이렇게 말아 올려야 되는 거고, 돌파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그림, 여기처럼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글쎄 이 구름대에서 그게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구름대 돌입하게 되면 어쨌든 요렇게 하다가 돌아 올릴 때도 사가지고, 많이 가면 32,000 정도, 그죠? 진짜 많이 가면 4만 달러까지, 32,000, 34,000, 32,000, 34,000, 4만 달러, 이렇게 3포인트 말씀드렸었죠. 32,000 여기서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꺾이면 뭐 없어요. 그냥 꺾이면 다 도망가야 돼요. 지금은 아직은 괜찮아. 아직 여기 지금 물량이 강력하게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괜찮은데, 여기 수평점 매물 때 한번 테스트를 하고 다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여기도 오픈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뭐 비트 정도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건 없어요, 그죠? 네, 콤검사고 나스닥이 똑같은 움직임이라서 큰 건 없는 부분이고, 리플이 좀 반등해 줬다. 그리고 루멘, 역시나 루멘 한승 추천주 루멘이 반등 좀 해줬다. 그쵸? 루멘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루멘이랑 좀 남겨둔다, 이렇게 시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딱 남겨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인링크가 나쁘지 않아 보이긴 했었는데, 꽤 많이 반등을 했네요. 이거 가지고는 매수하기엔 좀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에서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관리 구간이거든. 일단 제가 여기서 사실 시험을 바꿔버렸어요. 손절을 하셔라, 요 라인에. 근데 손절 때리고 올라가 버린 그런 좀 악질적인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걸 봤으면 다 잡았을 텐데 못 잡아드려서 저희 스터디방 멤버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포기합시다, 그냥. 그죠? 굳이 지금 좀 애매한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내주는 거 매매가 실패한 건 그냥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냥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인정하고 이제 보내주고, 조정을 자리를 주면 또 한 번 더 노려보고, 그죠? 자,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는요, 자리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리를 준다. 그럼 그 가격이죠, 그죠? 가장 1차원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방식에서 싸게 사기를 원하면서 바로 오르기를 원하는 건 진짜 날도동놈입니다. 혹시 그 생각 했다 하면은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으십시오. 싸게 사기를 원하면서 내가 사자마자 바로 쭉 영원한 저점을 내가 잡았고 쭉 오르기를 바란다. 그건 날도동놈입니다.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그 송구선에서 약간 좀 좀 불쾌하실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제 막 15세 정도 된 여자아이를 거짓말로 꼬셔서 평생 내가 책임질게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얘가 평생 나만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그때 결혼하신 분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평생 나만 좋아해 줄 거라 믿는 거지. 자기는 개차반이면서. 비교 좀 이상한가? 아무튼 일생의 저점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떨어질 때 샀는데 바로 오르기를 바라는 것도 이거 도둑놈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기법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빨리 결과를 보고 싶고 내가 잡는 가격이 저점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이런 수급이라든지 추세를 분석하셔가지고 뭐 기본적인 패턴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패턴을 만들고 돌파할 때 요때 사세요. 요때 요 거래량 터지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모습일 때 이거 나오기 전에 요때 사셔가지고 이 뒤를 그러니까 이 승부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고점이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여기 이렇게 움직여도 더 좋고요. 이렇게 움직여도 더 좋지 뭐. 요때 사십시오. 이렇게 돼서 여기서 사지 말고 얘는 이제 그냥 보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중도 넘은 거잖아요. 어디가서 멈출지 몰라. 요때 베팅하십시오. 요때. 그러고 나서 만약 얘가 나 싫다고 돌아가면 내가 너 싫어 하고 돌아가면 이때 손절하시면 됩니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싸게 사는 이거 그냥 올라갈 때 사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뭐 성공률이 저는 그렇게 뭐 괜찮지만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싸게 사는 거는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웬만해서 이 V자 반등 거의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V자 반등이 진바닥인 경우는요 진짜 글로벌한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잘 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싸게 사는 거는요 싸졌다 오늘도 사고, 그러니까 아까 좀 순수한 이제 이성이라고 할게요. 순수한 연애를 할 때 얘를 막 덥석해서 막 사고 치는 게 아니라 오늘 뭐 딸기 하나 던져주고 뭐 이렇게 말 걸고 다음에 손잡고 가고 그러다가 그죠? 뭐 친하게 지내면서 막 그렇게 되다가 뭐 뽀뽀하고 이런 식으로 진도가 천천히 나가야 된다고. 좀 웃겨네. 아이고 또 나 뜨거워지네. 진도 천천히 나가야 돼요. 순수한 커플. 그래서 잘 입고 나서 성인이 되고 이제 우리 함께 갈까? 그렇게 해서 날아가는 거라고. 이 기간을 버티셔야 돼요.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될 거야도 아니죠. 그러다가 어쩌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다고 해도 결국은 너뿐이었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딴딴따단하고 좋은 결과가 나는 거잖아요.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좀 제가 요즘 아까 전에 말이 좀 비유가 좀 이상했는데 그래도 좀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들 똑똑하시고 하시니까 찰떡같이 알아두시겠죠. 자,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일본에서 지금 반응을 좀 주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도 주식 같은 것들을 보면 아직도 괜찮은 것들 그래도 찾아보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사실 저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뭐 카카오 카카오 애들 이제 좀 볼만하거든요.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도 지금 봐줄만한 흐름이라서 뭐 오르다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잡았던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쭉 받고 지금 고난과 역경 막 이제 연애하면서 싸웠다가 다쳤다가 막 밀고 닦았다 하고 있잖아. 그죠? 이런 부분이긴 한데 글쎄요 막 쭉쭉쭉쭉 상승할 거라고 보긴 좀 아직 어렵고요.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이 된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누구냐? 끝까지 봐주셨으니까 종목들 툭툭 던져드리고 가야지. 금융주 NH투자증권 이런 것도 NH 예전에 추천하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쯤 어디였던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움직이고 있네요. 다행이다. 흔들려도 버티면 가는 것들이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엠노 이거 단타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쯤에서. 이쯤에서 단타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엠노. 이거 지금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녀석도 바닥을 좀 주고 있네. 그죠? 지금 바닥권에 있던 애들이 지금 좀 수급이 살짝 들어왔거든요. 바닥권에 있던 애들이. 지금 반 다르죠? 배터리들은 빠지고 얘들은 지금 밑에서 반등을 조금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스타트, 이제 첫 만남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난과 역경을 잘 겪고 얘네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죠? 그리고 어디 갔냐? 이마트 있었는데? 이마트가 드디어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럴싸한. 자, 이제부터 얘는 이제 관심을 줄 수 있겠죠. 이마트는. 82,000원 평단하셨는데, 뭐, 갈 수도 있겠다. 그치? 자, 일단 상승하는 모습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이걸 확 돌릴 거라고, 바로 쭉 돌릴 거라고 질문하면 그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왜냐면, 저점이 정도 갱신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간다 거라고 보시나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는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다이버전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거래가 폭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이제는 적어도 바닥을 좀 다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폭락은 이제는 잘 안 나오겠다. 최소한 수급이 지금 한번 들어왔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투자를 세력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